네, 현재 시간은 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긴급진단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주들이 또 강했는데 어떤 테마가 강했고 또 어떤 주도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메타버스 테마예요. 알체라가 오늘은 먼저 쏘아 올렸고요. 아니, 지난주부터 이 메타버스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 나온 소식은 없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걸까요? 또 이제 약간 테마 자체가 사그라들만 하면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이제 네. 오늘 상승 요인을 좀 보면은 이제 로블록스가 한국의 법인을 만든다. 즉 이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제페토가 또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테마에서 다시 또 기사가 나오면서 좀 죽을만하면 다시 기사가 붙고요. 그다음에 한 1시간 전 기사로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경선할 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정책주까지 엮이면서 지금 이제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살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신흥 섹터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잠잠해질라 치면 다시 한번 메타버스주들이 오르면서 그 안에서 또 대장주도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 가치 평가를 해볼게요. 성장 산업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세가 분출되면 또 쉴 수도 있잖아요. 현재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한 번쯤 좀 쉬어갔으면 하는데요. 이제 그래야지 요 종목군들도 좀 올바른 조정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랠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테마 섹터 안에 종목들을 보면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이 메타버스 관련한 뭐 오일리드라든지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업체들이 많고요. 주목을 받는다 뿐이지 아직 매출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거품이 좀 껴있다. 이제 뭐 섹터 자체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상태는 조금 과열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정말 돌아가면서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도 정말 하고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있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갈 섹터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전에 2차 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작년에 보시면은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이제 막 투자하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거의 1년 만에 흑자 전환 혹은 이제 랠리 업사이드 부분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산업군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뭐 이 자체 전반적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다 하더라도 현재 선점하고 있는 기업 자체들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눌림목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체라가 오늘 14% 넘게 급등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알체라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새내기 주기도 하잖아요. 소개와 함께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네, 알체라 예전부터 계속 밀긴 했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네. 뒷배가 좀 든든합니다. 네이버의 손자 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체라는 AI 인식 관련 기업으로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제 뭐 인식, 영상 인식이라든지 AI 인식 관련 파트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게 타 이제 OTT 관련 컨텐츠 업체나 뭐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서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분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 AI 쪽에서는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섣불리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고 그 부분이 메리트가 받으면서 가장 지금 대장주로 등극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주가 상황은 아무래도 좀 과열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번에 올 때 눌림목에 다시 잡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열 딱지 붙기 때문에 좀 있으면 만약에 오늘 랠리까지 합치면 경고 혹은 그 위에 좀 단계까지 도달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 달 전 6월 22일만 해도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거의 지금 6만 원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안에 분할 매도로 마무리하시고 눌림목에 다시 잡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열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쉬어갈 때 눌림목에서 알체를 잡아보자라고 했고요.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덱스터, 사이언트 스텝, 알체라, 선의 시스템 다 한 번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을 나는 안 갖고 있었어. 나는 메타버스로 돈을 못 벌어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대안주, 그 다음
후발주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이것도 아무나 알려주는 건 아닌데요. 네,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행이요? 네, 네. 참 좋은, 그러니까 여행주인데 네. 이전에 잠깐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안에 이제 운동 있잖아요. 사이클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하는 기업을 지분을 이제 산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외부 활동이 제한될수록 요즘 최근에 보시면은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집 안에서 사이클을 타는데 여러 해외 여러 사람들이랑 경쟁 혹은 이제 같이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여행이 일단은 요 테마에 있어서는 아직 막 시장에 많이 두각을 나타나진 않았지만 요 부분도 한 번쯤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행 섹터는 지금 눌림목에도 잡아보기도 좋고 거기에 메타버스까지 엮이면은 지금 주가 자리로는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구간은 여기 21선이죠. 21선과 61선 사이에 한번 매수를 하시고 테마에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스포츠 관련 산업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좋은 여행의 숨은 매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방실로 넘어가 볼게요. 테마주들이 강화도 주도주들도 강했고요. 에코프로가 붙은 종목은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왜 여기서 더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건지 얼마만큼 매력이 많길래 이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을 높다고 평가 안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일단은 주주 환원책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1대3 무상증자인데 그러니까요. 조 단위가 넘는 기업에서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드물습니다. 거의 저도 못 보고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랠리가 다 붙고요. 에코프로가 붙은 기업 자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유망합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이 갖고 있는 탄소 관련 섹터 거기 이제 자회사로 에코프로까지 가지고 있는데 워낙 이제 자회사들이 빵빵하다 보니까 모회사의 가치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이제 계속 오릅니다. 정말 분할 이후에 잠깐 눌림목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나라고 이제 우려를 했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무상증자를 기반으로 주가가 정말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많겠지만 만약 여기서 조정이 약간 일어났었을 땐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환경과 2차 전지 선점 효과도 있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순히 에코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에코프로 H&M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과의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원래 상장주는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BM이 돼 있었는데 네. 이제 둘이 합병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가 이제 뭐 홀딩스 개념, 지주사 개념이고 사업 회사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두 가지로 나누게 돼서 즉 이제 상장사는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세 개 다 너무 잘 나갑니다. 시가총액이 맞아요. 정말 날뛰기가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먹거리 자체가 앞으로도 워낙 매출도 잘 나오는 종목이고 섹터 자체도 유망하기 때문에 이제 랠리가 사실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눌림목이 있다면은 네. 기보유자분들을 제외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섹터 워낙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매출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가 현재도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72,000원에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보유자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 그리고 에코프로 H&M은 또 28일까지 사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그래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요? 일단 뭐 에코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네. 빈틈이 없습니다. 주가 이제 뭐 이평선 보시면 빈틈이 없는 상황이라서 즉 어느 정도 주가 랠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 번 정도 더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HN이 좀 거래 정지가 되면서 그 반사 이익, 즉 유동성이 에코프로 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즉 아직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H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런 물량이 조금 더 바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되는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사실 기보유자분들만 쭉 가져와 보는 거고 신규 매수자들은 이제 그 후에 에코프로 HN이 상장한 이후에 추이를 봐도 무방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큰 수익은 어렵다라고 하니까요. 오르는 주가 차트 보면서 기준 없이 뛰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현대글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고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모멘텀,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출은 사실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운업 이제 HM이랑 비슷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기사로 워낙 많이 접했겠지만 해상 운송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정말 32%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 증권사 리포트도 살짝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과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상승 구간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에서 잘 나왔는데 보니까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실적도 금요일에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각각의 사업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성차와 관련해서 부품주로 볼 수 있는 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왜 어떤 회사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실망스러웠는지 그 안에서 그룹주들의 실적을 좀 점검해 보고 싶어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이고 일단 모비스를 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사실 모비스가 좀 반도체 쇼티지를 좀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글로벌 이제 쇼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존의 부품이 조금 덜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하회를 했고요. 거기에다 이제 운송 랠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모비스는 사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부품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하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위아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글로비스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자동차 공장이 증설하게 되면은 위아에서 만든 이제 기계들을 좀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베니핏이 있어서 위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황이 괜찮은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현대차가 3분기 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위아는 조금 더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향후를 바라보는 눈이 좀 좋은 편이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보니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현대글로비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던데 어떻게 올렸는지 김진만 팀장님의 목표가도 올라가나요? 사실 많이 올리진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한 네. 4% 정도 올라갔다고 해야 돼. 조금 올렸네요. 되게 약간 올렸는데 이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업황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목표 이제 현재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증권가보다 약간 낮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9만 8천 원으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크게 높아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우리기술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5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들이 시세를 분출했다가 지금은 쉬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이제 주산 종목 대장이 좀 안 가니까 아무래도 밑에 하위 종목들이 조금 힘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전력난 많다고 해서 이제 주말에 보면은 부분별로 정전이 일어난 것이 꽤 맞아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력난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의 정책에 대해서 미스테이크 부분을 계속 반증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주로 엮여서 랠리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랠리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어야 매력적인 구간이 보일 것 같고요. 현재 자체는 좀 테마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세가 분출될 만한 강한 세력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강한 매집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우리기술도 소형 원자로 SML 관련주로 묶이더라고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 이제 SMR 관련해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산중공업인 한전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원전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R은 이제 미국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한다고 전책적으로 이제 나온 상황에서 그 사이
화석 원료와 이제 수소 연료 사이를 메꿔주는 게 SMR,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정책적으로 지금 여당 야당 발의 거 없이 맞아요. 탈원전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잘 잡으면은 다음 테마로 손색이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눌림목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고 나서 그래도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기술, 가격들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들의 강력한 정책 후보니까 지금 버리기는 좀 아쉬울까요? 어떡할까요? 네, 손절을 하기에는 그래도 테마 자체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워낙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줄 때 힘을 세게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평선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는 라인은 한 2,300원 초반대 요 라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지지가 이뤄질 것 같고 네. 이때쯤 갔었을 때 한 번 정도 테마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2,300원 전후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나중에 돌림목에 수익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분들도 오늘 막 많이 떨어졌다고 덜컥 잡으시지 마시고 요 구간까지 보시는 게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시장 자체가 워낙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눌림목에 이제 잡혔을 때 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목표 주가는 3,3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기술까지 긴급 진단해 드렸고요. 김진만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내일 뵙나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게 고맙습니다. 네.